내란 파리를 누가 했습니까? 내란을 누가 일으켰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끌면서 끌어온 집단이 누구냐? 이제 정확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정당 해산으로 이제 가는 수순이 추경호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추경호만 꼬린이 되면 나경원도 상당히 꼬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때 내란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네요. 자, 세계일보.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네, 뭐 아이고. 얘네는 근데 필리버스터도 제대로 못 하면서 꼭 한다고 자꾸 이게 그러면서 실력 필리버스터의 뽀록내고. 재미난 함정이 있거든요. 그 중단에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사람들 계속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돼서 지들도 안 봐, 지들끼리도. 지난번에 장외투쟁한 거 시간 보니까 13분 했더라고요.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 이 상황에.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서?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많이 오지도 않았고. 네, 13명인 거밖에 안 왔더라고. 딱 그 인원수 따지면은. 딱 감옥 갈 사람들만 왔더라고, 보니까. 그렇게만 꾸려도 그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15명 이상. 지금 잠깐 단어를 잊었는데 교섭단체가 될 20명. 수준으로는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로 분리돼서 나와서 그쪽에서 당을 하나 만드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괜찮네, 그것도. 윤어겐당. 그렇죠. 네. 자, 전망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통과는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허들이 있잖아요. 법원. 네, 법원에 가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이긴 한데 대략 그동안 조사하고 한 게 우리가 뉴스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면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하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계엄 해제 방해 방해 조직자 혐의에 대해서 어. 지금 뉴스에 나온 건 일부고 또 이 증거 같은 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법무장관이 이제 당일날 뭐 새로운 걸 좀 깔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국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그동안 보면 당일날 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번 이제 또 기각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필살기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이제 입장 태세를 갖추고 계신데 그게 이제 추경호 이를테면 꼬린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선이죠.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이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죠. 내란파리 뭐에 민주당은 1년 내내 내란파리와 뭐야 저 민생은 관심 없고 뭐 내란파리와 뭐만 관심 있다는 식으로 어젠가 말을 했죠. 내란파리를 누가 했습니까? 내란을 누가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끌면서 끌어온 집단이 누구냐? 이제 정확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호다라 그러면 우리가 다 내란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그렇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정당 해산으로 이제 가는 수순이 추경호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추경호만 꼬린이 되면 나경원도 상당히 꼬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때 예. 정청래 대표가 기왕에 정당 해산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고 그리고 법무장관도 스탠바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12월 3일로 가는 요 기점 27일 날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서 12월 3일을 거치면서 동력을 다시 모아서 네. 정당 해산으로 탁 트랙이 옮겨진다면 이게 이제 그거랑도 또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 법리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추경호가 이제 구속이 되느냐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걸 아직 신청을 안 했잖아요. 지금 1월 18일 예, 지금대로 보면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그 안에 끝낼 확률이 좀 적어 보이잖아요. 낮아졌죠. 예, 그렇게 보면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제 기세를 몰아서 또 재구속시키는 거, 연장시키는 거 이제 이런 게 다 일련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흐름과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세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되고 정무적인 고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 왜 내란 재판부를 진지하게 특검 통과시킬 때 같이 못했어. 사실 화나고 짜증 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다시 뭐 이제 재추진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세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2월 3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박성재 장관이나 이렇게 기각된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 사람들은 이제 통상의 업무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법원에 오는 걸 강력히 블로킹하는 그런 역할들이 됐단 말이죠.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네, 몰랐다.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그렇죠. 업무였다.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통상의 업무는 이제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통상의 그렇죠. 업무는 내란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막는 게 통상의 업무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거꾸로 했거든요. 안 통상이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박성재 장관이나 이렇게 기각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좀 자신 있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당한 하도 논리를 진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자 꼬린 됐다 치고 그러면 확정 판결 나기 전에도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완비됩니까? 요건이야 다 되고 현실은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뭐 다 여러 명이 걸려 있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내란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관련된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통일교 당원 모아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배지들을 지켜주게 500만 원 이하로 다들 벌금을 그렇죠. 때리고 일단 한 번에 털겠다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당해서요? 아니 자, 내란 법원에서 네네 그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또 뭐 너무 일방적인 적일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교묘하게 그 형을 때릴까라고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는 저희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당일날 우리가 정리했어요. 네. 고발 뉴스에서는 검찰이 이미 나경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2년을 때렸는데 우리는 몰랐어. 2년 때렸으니까 아무리 깎아줘도 집행유예, 맞아요. 실형이야. 이거는 벌금으로도 500만 원 뭐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보니까 1년 6개월은 그 특수감금, 6개월이 국회법 위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구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6개월이니까 요거 벌금으로 500만 원 밑으로 깎아주려고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거야. 시당초. 이미 그리고 결심한 법원은 거지. 그거를 콜 받은 거고.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이고 우리 빨간 아재께서 주장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는데 나경원과 송원석 모두 다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장도 지켜줄게. 네. 너희들 법원 우리가 내란 소위 말하면 공격으로부터 막아줄게. 라며 사실상 형량 거래를 한 결과다. 라고 우리는 그냥 결론 내렸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조심스럽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네. 자,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 유력하신 분이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매우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기에 네.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자, 요거 좀 얘기할까요? 오세훈 얘기 좀 하고요. 맞아. 오세훈 폰에 명태균 여론조사 6건. 5. 카톡 잘 안 본다. 자, 아까 6건이 원래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13건이었습니다. 비공표 된 게. 그 강혜경 씨가 이제 그거에 따른 각각의 금액도 다 테이블로 엑셀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개가 같다는 건데 맨 처음에 이 말을 했거든요. 강철원 부시장이 이제 가장 최측근으로 다 알려져 있죠. 뭐 실제 그 서울시에서 가장 실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그분이 명태균 씨 보자마자 이 사람 약간 사짜하니까 멀리해라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번 이 카톡에 보낸 게 강철원 그 부시장이 받아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네. 진술하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오세훈은 계속 기억 안 난다. 명태균이랑 대지를 했는데 지가 나와서 평행선을 걷대. 근데 명태균 얘기 들어보니까 다 모른다고 부인했대.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명태균의 구체적 진술이 반복된 거를 평행선을 걷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주장을 해서 평행선이 아니라 묵사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평행선을 걷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카톡 보냈는데 안 봤다는 취지인데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진술인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무리 안 봤다고 해도 그 시간 깨톡 일 지워진 거 있을 거 그렇죠. 아니야. 지워진 것도 있고 만약에 받자마자 바로바로 됐고 그에 따른 또 어떤 피드백이 그 있었죠.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뭐 받아주기 어렵지 않을 자, 거라고 그러면 보시면 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종묘도 허물어지게 생겼어. 지 서울시장 한번 더 해먹으려고. 그래서 이번 꼬린 여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자체 선거를 대비하는 데도 되게 중요해. 오세훈이라고 하는 워낙 강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적이에요. 예, 강적이죠. 예. 여론조사가 답을 말해주고 있는. 만약 오세훈이 꼬린 된다면 뭐 상당히 좀 다른 또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여러 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오세훈이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 부분은 기소는 분명히 할 텐데 그 부분은 정말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명태균 씨 입장도 말이 이제 뭐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강력히 말은 하는데 또 나오는 걸로 보면 약한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법리적 논쟁 이런 것들로 가면서 내년 최소한 지선까지는 뭐 1심 판결 나오기도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치명적인 뭐를 입히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다. 또 한 가지, 요건 다분히 정무적으로 좀 전 거는 이제 법률적인 거고 싸움을 할 때 자기 판에 끌어다 놓고 싸우는 사람이 대부분 이긴다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근데 계속 우리가 지금 싸운 게 한강버스다, 뭐 종묘다 이런 게 전부 오세훈 판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만 돼 있는 판이에요. 사실 좀 키워주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그걸 중심에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그 종묘와 관련해서도 저는 총리께서 좀 부지런한 건 맞는데 총리가 등판하면서 조금 몸집도 키워준 면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일단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보호하려고 작정했다라고 꼽은 두 인물이 저는 이준석하고 오세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는 대선을 말하는데 이 둘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텀을 묵혀둔 걸 보면 이준석은 살리고 싶은데 오세훈은 그렇지 않은 심리 상태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럼 법리적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물리적 시간이 그럼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이슈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그랬으면 합니다.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든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노들섬부터 수상버스, 그물침대, 물 가지고 장난쳤던 그 모든 수의 계약들에서 나오는 민심을 건드리는 돈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이든 혹은 지자체장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비리 부패 이 세 가지가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뒤집어 엎으면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오세훈이 당선되지 않을 만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좀 냄새 맡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대십니까? 들었던 건 많지만 네네. 이걸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밝혀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 심리를 건드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충 어떤 느낌 분위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오세훈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헤친다거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가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명태균이 입만 여태까지 바라봐 왔는데 여하튼 간에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네. 바랍니다. 사실은 오 시장이 처음 시장된 게 몇 년이었죠?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사실은 중간에 끊김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횟수는 정말 이제 피로도가 올 정도의 그런 연차란 말이죠. 사실은.